네, 오늘 그 수업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저번 주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해갖고 이번에 좀 같이 하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5, 6강 같이 하는데 이제 좀 부족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다음 주나 뭐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다음 주에 이제 제가 알기로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다 보니까 이제 중간고사 일정 간단하게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원래 저희 일정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파티클 프로퍼티까지 오늘 할 거고 다음 주에 파티클 프로퍼티랑 컴포지 파티클 조금 할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바로 적어 드릴게요. 여기서 다음 주에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 리뷰 한번 하고 이제 시간은 10월 21일 10대 106호에서 대면 시험 보고요. 준비물은 그냥 펜만 갖고 오시면 되고 지금 녹화 중 맞지? 예, 펜만 갖고 오시면 되고 그 시험은 시험은 이제 서술형 뭐 한 네 문제 정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험은 네 문제 정도고 서술형에 서술형하고 이제 그 목요일이죠. 시간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일단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일단 다음 주에는 컴포짓 파티클, 나노 파티클 프로퍼티 플러스 조금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좀 간단하게 리뷰하는 식으로 짧게 해서 여러분들 좀 어차피 지금 시험 공부할 게 좀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저번에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좀 진도를 일부러 늦게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조금 이렇게 맞추긴 해야 돼서 제가 최대한 다음 시간에는 시험 문제에 나올 챕터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찝어 드리고 여러분들 좀 부담 없으시도록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항상 저는 이 흐름을 모든 모든 이제 무기 재료나 나노 재료에서 전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사실 나노 파티클이 형성되는 것도 결국에 얘네들이 결합 원자가 있고 원자에서 결합에서 결합까지 가고 결합에서 이제 그 고체 유니셀이 형성되고 형성 유니셀에서 그 유니셀이 되니까 유니셀에서 이제 어 잠시만요. 그, 네, 유니셀에서 이제 크리스탈이 형성되고 크리스탈이 형성되면은 이제 최종 단계가 뭐냐면은 나노 파티클이죠. 이제 나노 파티클이 됩니다. 크리스탈린 스트럭처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원하는 나노 파티클의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싱글 크리스탈린, 아주 결합도가 높은 싱글 크리스탈린 구조가 이상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나노 파티클을 만들거나 할 때는 폴리크리스탈린이나 아모퍼스 기준으로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나노 파티클은 50나노, 예를 들면은 50나노던 뭐 20나노던 뭐 10나노던 특정 사이즈가 존재하잖아요. 얘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파티클을 성장시켰는데 뭐 뭐 수 센티미터까지 커요. 그럼 저희들은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싱글 크리스탈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말하는 나노 파티클, 즉 그 말은 즉슨 수십에서 수백 나노 규모의 파티클들은 저희가 이제 폴리크리스탈린 또는 아모퍼스 기반에서 온 거라고 하고, 이제 그런 기반들이 다 유니셀을 기초로 해서 다닥다닥 이어져 있는 형태로, 고체 구조는 그렇죠. 고체 구조는 이렇게 다들 이어져 있는 구조로 돼서 이렇게 유니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니셀의 구조에 따라서도 그 나노 파티클이 성장할 수 있는 패스가 있잖아요. 그게 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생각하실 때 나노 파티클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형성이 된다 생각하시는데,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약간, 얘네들은 이제 정육면체고 얘는 직육면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헥사고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얘네들이 이러한 모양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유니셀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나노 파티클의 모양을 결정짓는 그 메인 그 흐름이 뭐냐면 유니셀 플러스 리간드. 그러니까 유니셀은 이제 내부에서 성장하는 나노 파티클이라 치면은, 리간드는 그 용매 또는 주변에 잔여하는 화학적 화학물에 의한 어, 모양이 바뀐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단순하게 성장만 시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제 나노 파티클을 합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좀 말을 많이 할게요. 제가 이제 그림을 계속 붙여드리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림을 계속 찾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것들이 많이 없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수업을 어느 정도, 이제 나노 파티클을 뭐 나중에 나오긴 하네요. 나노 파티클 성장시키는 방법이 용액에서 성장시키는 방법. 열을 가해서 하는 거는 이제 뉴클리에이션 사이트 기반으로 나노 파티클이 성장하는 건데, 용액에서 성장시키면은 일반적으로 좀 동글동글하게 나오는 편이고, 일반적으로 좀 약간 둥그스름한 편이고, 왜냐면은 이 리간드나 용액의 관여를 되게 많이 받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약간 이 끝쪽이, 얘들이 쭉 연결되면 이 끝쪽이 이 용매들이랑 리간드에 의해서 좀 그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라 하죠. 서페이스 에너지. 그런데 이제 열을 가해서 성장시키면은 웬만하면은 유니셀을 따라간다. 만약에 용액에서 성장시키더라도 거기 들어가 있는 리간드랑 용액이 실제로 나노파티클 그로스에 관여를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도 유니셀을 따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플레이크 형태 또는 넓적한 형태 이런 것들은 어 조금 이렇게 늘려져 있는 형태나 헥사고나 같은 게 넓적한 형태로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크로스를 할 때 지금 여기 자장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크로스를 할 때 이렇게 A, B, C 방향이 있어요. A, B, C 방향이면 얘네들이 크리스탈 크로스를 할 때 크리스탈 크로스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레인이 될 때 이제 나노 파티클이 형성할 때 A로 성장하는 방향하고 B로 성장하는 방향하고 C로 성장하는 방향이 속도 그 키네틱적인 게 다 다릅니다. 그 말은 즉슨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테트라고날인데 얘네들이 이제 A 방향하고 B 방향으로 자라는 그 속도가 다를 수 있는데 그걸 결정짓는 게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그 유니셀 이런 것들이 되게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분명 저희가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전혀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라고 치면 페로브스카이트 조성이라고 치면 여기 A랑 X랑 B랑 다 약간 다 다른 물질이잖아요. X, B랑 다 다른 물질이잖아요. 근데 리간드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됐건 얘네들이 크리스탈 그로스를 하려면은 누군가 얘네들이 늘려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늘려주는 그 매개체가 열, 묵매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리간드, 에디티브라 촉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A 사이트로 이 촉매나 리간드들이 작용을 하느냐 반대로 이제 그 X 사이트로 작용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그 이 물질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용매랑 그 리간드들이 요구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유니셀 형태를 유지시키면서 그 파티클 그로스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열 처리해주면 돼요. 이너트한 분위기에 열 처리해주면 얘들이 나노 파티클들이 이제 계속 얘들끼리 막 덕지덕지 붙습니다. 하지만 열 처리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노 파티클을 처음에 합성한다고 해서 만들어요. 그걸 뭐라 하면 저희는 프라이머리 파티클, 프라이매틱 파티클이라고 해서 1차 파티클. 근데 얘네들을 1차 파티클을 여러 개 모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루들을 여러 개 모아서 이제 같이 있을 때 처리를 해주면은 이제 세컨더리 파티클. 이게 뭐냐면은 1차 파티클들이 서로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뭉치게 되면서 커지는 건데 이러한 그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들이 뭉치게 되면서 이제 특정 유닛셀 방향으로 어, 결정립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얘기했듯이 여기서 이제 FCC, BCC 그리고 심플 큐빅 이 기준으로 유닛셀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유닛셀들이 성장하는 이 메커니즘 자체가 이제 나노 파티클의 시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좀 약간 이전에 했던 것 살짝 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갈게요. 알로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브스티튜션 알로이나 인터스티셜 알로이가 되는데 이 알로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빨간색과 파란색과 초록색의 결합의 결합세기 및 결합의 네이처를 변형시키게 돼요. 네이처를 변형시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알로잉을 하거나 substitution 알로이 또는 interstitial 알로이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나노파티클로 성장이 될 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퓨어 메탈을 나노파티클로 성장시키는 거랑 이렇게 뭘 섞어갖고 성장시키면 아예 다른 네이처를 띠게 돼요. 얘네들이 심지어 같은 유닛셀 구조를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왜냐면은 어차피 substitutional 알로이면은 여기 하나 치환된 거예요. 여기 또는 BCC면은 뭐 여기나 여기 하나 치환된 거죠. 치환됐는데 애초부터 그 나노파티클 그로스 메커니즘이나 나노파티클에 형성되는 음, 그, 그, 예, 결합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성장하는 그 그로스 메커니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리간드 원소 아까 얘기했듯이 페로브스카이트가 있으면은 얘네들이 보세요. 이게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시면 돼. X 같은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는 양이온, B도 양이온, X는 음이온 이렇게 갖고 있어요. 마이너스 1가고 심지어 할로겐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액티브한 스피시스를 가지고 얘들이 고체에서는 소위 나노파티클 고체 기준에서 할로겐은 굉장히 높은 마이그레이션 에너지 마이그레이션 에너지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분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얘네들이 다 다른 이온들을 갖고 있고 심지어 가운데는 2가고 B 사이트는 2가고 A 사이트는 1가고 얘는 이제 음가 이제 마이너스 그 1가인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 만약에 이게 다른 걸로 X 사이트가 다른 걸로 치환되거나 A 사이트가 다른 걸로 치환되면은 얘네들이 그 용매에서 서로 인터랙트 하는 게 굉장히 촉매도 마찬가지고요. 촉매는 일반적으로 금속을 쓰게 되는데 이제 금속 촉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온들의 재배치를 굉장히 빠르게 도와주죠. 이온들의 배치를 되게 빠르게 도와주는데 얘네들이 키네틱적으로 원자들이 다르면은 촉매나 유니셀의 연속성 및 성장을 촉진하는데 이 내부에 이 유니셀에 유니셀의 그 원자가 다르게 되면 결정리 효과가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알면 뭐 그럴 수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반응성이 강한 및 촉매 원소일수록 어, 파티클 성장은 가속. 네. 혹시 이거 그 대충 이해 가실 이제 올려 음
예를 들면 그냥 이거 하면 돼요. 리액티비티 테이블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먼저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좋겠다.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어찌됐건 아래로 가면 갈수록 또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잖아요, 원자가. 원자가 커진다는 게 뭘까요? 자가 커진다. 커진다라는 건 원자가 커진다라는 거는 어차피 중성자랑 양성자들은 얘네들은 굉장히 지금 어 양성자랑 얘네들은 사이즈 팩터에 관여 안 함. 전자는 이제 그 전자 구름을 가지고 일렉트론 클라우드라고 하죠. 일렉트론 클라우드 기준으로 이제 다양한 이렇게 n은 이제 위상값 이제 다양한 궤도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사이즈를 결정짓는 건 이 일렉트론 클라우드인데 원소 번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오른쪽으로 가고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커지죠. 커지게 되면서 이제 얘들의 그 리액티비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노 파티클 만들 때 일반적으로 조금 리액티브한 프라이매틱 파티클 또는 유니셀 기준에서 성장시키면은 그 되게 빨리 성장하게 돼요. 반면에 빨리 성장하더라도 빨리 성장하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얘네들이 이제 유닛셀들이 이렇게 쭈루룩 이어지면서 크리스탈이 되고 크리스탈이 이어지면서 나노파티클이 되겠지만 이제 얘네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이 크면은 중성이 높으면 얘네들이 마이그레이션 에너지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닛셀드 간의 마이그레이션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 말은 즉슨 여기서 이 크리스탈이 있다 쳐요. 잠시만요. 좀만 중지하고 할게요. 네, 그 수업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예, 그 요새 세팅하느라 좀 연락이 많이 와서요. 어찌됐건 이제 디펙티브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유닛셀들이 이렇게 크리스탈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유닛셀들이 이어지면서 나노파티클이 형성되는데 여기 만약에 이렇게 디펙티브 이제 막 요오드 같은 경우 이 아래 있으면 굉장히 반응성이 높고 빨리 크리스탈이 형성되는데 얘네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베이컨시 사이트 얘네들이 이 이온들이 계속 그 막 사라져요. 옆으로 이동하거나 디펙트들을 엄청 많이 만들게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약간 건물을 지을 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랑 녹화 중인가? 네, 건물을 지을 때라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건물을 짓는다.
건물을 지으면 여러분들이 약간 진짜 꼼꼼하게 바르고 넘어가는 거랑 진짜 빨리 만들어가는 거랑 그 개념이 다르거든요. 약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랑 인터미디어 스테이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왜 이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당연히 대학원생분들이니까 많이 보셨겠지만 화학 반응을 볼 때 저희들이 이제 대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건 뭐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배워서 배우는 건 위에 있는 걸 거예요. 얘네들이 에너지를 받으면은 아래로 가지 않냐? 그러면은 나노 파티클이 형성되려면 이 에너지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는 얘네들이 이렇게 리미팅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건너서 이렇게 인터미디에이트로 갔다가 천천히 가면 갈수록 훨씬 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어 훨씬 더라 적었네. 잠시만요. 훨씬 더 안정적이고 단단한 결정력을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결정화된 나노파티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거는 프로덕트에서 분해가 된다는 건 뭘까요?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나노파티클을 합성하면은 얘네들을 에너지적으로 연력학적으로 굉장히 나노파티클들이 분해되면 안 되잖아요. 얘네들의 안정성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분해가 된다. 나노파티클이 분해가 된다라는 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 개는 여 the state 프로덕트 스테이트라 하죠.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이제 메타스테이블할 경우.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더 안정화되려는 그 스테이트가 있는 건데 여기에 또 다른 액티베이션 배리어가 있으니까 지금 뭔가 상온에서 저희들이 딱 만들었었을 때는 이제 그냥 메타스테이블한 형태로 메타스테이블 또는 인터미디에이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미디에이트 리전에 있거나 할 경우 2번은 이 역으로 가는 이 에너지가 액티베이션 배리어가 낮아서 다시 하나는 아래로 가서 더 안정화가 될 경우 하나는 위로 가서 더 불안정화가 될 경우 이 두 가지로 스텝을 나누면 되게 되는데 이 중간에 인터미디엇하고 그 레이트 리미팅 스텝이 있게 되면은 얘네들이 훨씬 더 늦게 분해가 돼요. 물론 이 아래 1번 같은 케이스는 뭐 이 케이스나 둘 다 뭐 이제 망한 건데 2번 케이스 때 예를 들면 역으로 얘네들이 돌아갈 때 그 동일한 이해를 가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인터미디엇 스테이트가 있으면 그 훨씬 더 네, 안정한 것 같습니다. 안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원서할 때 이제 이러한 것들도 일부러 성장을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아니 일반적으로 아니고요. 오히려 좀 천천히 오밀조밀하게 나노 파티클들을 좀 수시간 동안 천천히 마일드하게 비거러스하게 온도 엄청 많이 주고 딱 하는 게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하다가 위로 올리는 그러한 방식들이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메탈알로이나
electrical property 이런 것들을 이제 알로잉을 하는 이유가 이런 정기적인 성질을 올리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이제 단순히 원소에 의해서 원소에 의해서 결정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으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소 치환을 통해서 얘들이 성장을 느리게 하면서 성장을 안 시킨다라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늦추는 어느 정도 늦추는 거예요. 늦추게 되면서 성장시키게 되면 결정성이 확보가 되는데 성장을 늦춤으로써 어, 높은 결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일렉트리컬이나 메커니컬 프로퍼티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나노 파티클을 형성하게 되면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저번 시간 거랑 똑같이 복붙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내용을 계속 추가하고 있는데 이 스텝을 하고 나서 이제 결정립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펙트 어찌됐건 나노 파티클을 성장시킬 때 디펙트 제어를 되게 잘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디펙트를 나노 파티클로 저희가 어찌됐건 얘네들을 제품에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노 파티클들이 어찌됐건 아까 얘기 이거 지워버렸네 또. 이것들이 여정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유닛 원소 그 결합이 있고 원소가 존재하고 결합이 존재하고 유니셀이 존재하고 크리스탈이 존재하고 나노 파티클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프라이매틱 파티클이 존재하고 프라이매틱 파티클에서 더 성장하면 세컨더리 파티클이 형성된다 했는데 이 모든 과정이 이 모든 과정이 디펙트를 형성하는 과정. 그냥 얘네들이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계속 에너지가 가해지고 얘네들이 계속 커지잖아요. 커지면서 특히 이 포인트 디펙트 위주로 많이 일어나고 이제 포인트 디펙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 가장 여기 적을게요. 그냥 이거 좀 계속 똑같은 걸 적는 느낌인데 어쨌든 원소가 있고 뭐 루이스 결합이든 메탈릭 결합이든 하겠죠. 그리고 유니셀이 존재하고 크리스탈 스트럭처 그리고 프라이매틱 파티클 이렇게 존재하고 이제 뭐 세컨더리 파티클이 이제 나노 파티클의 완성형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포인트 디펙트는 일반적으로 이 세 군데에서 많이 존재하고 이제 라인 디펙트 이제 크리스탈린 스트럭처 또는 프라이매틱 파티클 이쪽에서 이 서페이스 디펙트랑 이 서페이스 라인 디펙트랑 서페이스 디펙트랑 형성된다 하면 되고 이 서페이스 디펙트랑 볼륨 디펙트가 이 프라이매틱 파티클이랑 세컨더리 파티클에서 존재한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 교집합이 있는데 크리스탈린 스트럭처랑 이거 뭐야 그게 아닌데 스펠링이 왜 이래 아이고 얘들이 이제 그 형성되는 디펙트의 종류가 다른데 어찌됐건
포인트 디펙트가 있을 수도 있고 라인 디펙트가 있을 수도 있고 서페이스 디펙트, 볼륨 디펙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들이 나노 파티클이 가는 동안 굉장히 많은 디펙트가 생기고 그거를 저희들이 그 잘 제어하기 위해서 다양한 다양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포인트 디펙트는 이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유닛셀을 형성할 때 원소적인 그 원소의 이제 그 원소가 뭔가 비어 있거나 뭔가 빵꾸가 뚫려 있는 그러한 형태를 이제 저희는 포인트 디펙트라고 하고요. 라인 디펙트, 얘네들이 이제 크리스탈이 형성되었을 때 얘네들이 에너 굉장히 이건 단순하다 생각해요. 여기에 뭔가 포인트 디펙트는 이제 빵꾸가 뚫려 있는 형태고, 그러니까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닛셀이 깨지지 않나요? 하는데 유닛셀 이제 어찌됐건 크리스탈린 스트럭처로 가잖아요. 크리스탈린 스트럭처로 가게 되면은 이 가운데 원소가 한두 개 없다고 해도 얘 그 유닛셀들을 쭉 크리스탈 스트럭처로 쭉 있긴 해요. 있긴 하는데 디펙트가 있으니까 애초부터 불완전한 그 크리스탈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베이컨시는 뭔가 비어 있었을 때 형성되는 크리스탈 형태를 이제 베이컨시 디펙트가 있는 크리스탈. 그러니까 디펙트가 있어서 너무 있어서 크리스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디펙티브 디펙티브한 크리스탈이 된다라는 거고요. 인터스티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어떤 곱사리 이온들이 이렇게 원래 없어야 되는데 있어서 얘네들의 결합이나 에너지적인 인터랙션을 방해하는 경우가 인터스티셜 디펙트. 서브스티튜셔널은 여기 이렇게 그 빈 공간 여기 이렇게 주황색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주황색 대신에 어 이제 주황색 대신에 파란색이 있는 경우, 뭔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온들이 이 자리를 꿰차고 있어서 뭔가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베이컨신 디펙트 안에 이러한 그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 substitutional 디펙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베이컨 이제 뭐 둘이 뭐 베이컨씨가 있기 때문에 substitutional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뭐 베이컨씨랑 뭐 substitutional이랑 꼭 공존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네, 디펙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라인 디펙트는 이제 크리스탈이 연결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지금 뭔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이온들이 비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여기 특정 명간거리가 있을 텐데 여기 특정 명간거리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잘려 있잖아요. 잘려 있잖아요. 이런 걸 저희는 라인 디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이 엄청 늘어나 버렸어요. 원래 이 정도 사이즈여야 되는데 A랑 B랑 거리가 너무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결합이 굉장히 위태위태하죠. 여기에 굉장히 이제 뭔가 톡 치면 잘릴 것 같은 이런 라인 디펙트, 실제로 잘려 버렸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안정한 형태를 라인 디펙트라고 하고, 이제 얘들은 이제 엣지 디스로케이션 또는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이라 하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런 게 왜 일어나냐? 라인 디스로케이션 이런 건 이제 주로 베이컨 씨 때문에 그렇죠. 여기 자리 잡아줘야 되는 게 없으니까 얘들이 크리스탈은 이루어졌는데 애초부터 유닛셀들이 이루어지려면 에피텍시얼 그로스 에피텍시얼 그 그래핀의 에피텍시얼 그로스가 나오냐.
이렇게 동일한 이렇게 위와 아래가 동일한 원자 배열을 가지고 있어야지 저희는 이걸 에피텍시얼 그로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에피텍시얼 그로스가 안 된 케이스죠. 이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이 선을 따라서 불안정해진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가 왜 디펙트를 설명하냐면은 디펙트들이 결국에 이런 나노 파티클의 성장을 저해시키고 파티클의 퀄리티를 낮추는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뭐 사람마다 나노 파티클의 형성을 접근하는 사람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항상 약간 저는 굉장히 화학적으로 많은 거를 어, 어,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서페이스 디펙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레인 바운더리랑 어, 트윈 바운더리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이제 나노 파티클에서 나노 파티클이 형성이 되면 이제 그레인들이 형성되고 이 그레인들이 형성되면은 어, 여기 이렇게 매트릭스가 형성돼서 그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나노 이거 방막이긴 한데 나노 파티클 아까 방금 좋은 사진 있었는데 네. 이러한 기준들로 이렇게 그레인 바운더리 이렇게 미세하게 이거 TM 이미지일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레인들이 있으면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서페이스 바운더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칭할 때 이러한 바운더리가 존재하고 얘네들이 어찌 됐건 연결이 그레인들이 이 유니셀들이 이제 크리스탈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잘 연결이 안 돼 갖고 일어나는 이러한 디펙티브한 현상이다. 서페이스 바운더리는 이제 서페이스 디펙트는 서페이스 디펙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나노 파티클들이 동글동글하게 있잖아요. 동글동글하게 있는데 얘네들이 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막 작은 애들도 이렇게 있을 거고 사이즈가 항상 일정하지 않을 텐데 작은 애들 큰 애들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여기서 생성되는 이러한 그 서페이스 에너지 뭐 이런 것처럼 이건 옆에 뭐 붙인 거긴 한데 서페이스 에너지에서 오는 그 어, 반발력 또는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고 잠시만요. 한 3분만 쉬고 그 나노 파티클 이제 그 다음 부분 계속 나갈게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이거 테스트 한 번만 해보고. 아, 아, 아. 네,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다양한 종류들의 디펙트가 존재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나노 파티클을 볼 때 이제 이렇게 나노 파티클에 이렇게 틈들이 있으면은 그게 라인 디펙트일 수 있고 서페이스 디펙트일 수 있고 볼륨 디펙트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품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제 이런 것들의 요소가 다양하게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거의 이 근원 이런 게 왜 일어나냐 이런 것들은
이런 임퓨리티 애톰 또는 베이컨시, 그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이제 포인트 디펙트에 있는 종류들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고 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전에 제가 그 오비탈 케미스트리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이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 이 오비탈들이 그 안티 본딩 사이트, 녹음 중이겠지? 잠깐만요. 안티 본딩 사이트랑 반대로 본딩 사이트랑 이렇게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나노 파티클이던 모든 이제 뭔가 솔리드 스테이트 케미스트리에서 존재하는 에너지적 에너지적 이 갭, 이거를 저는 밴드 갭이라고 부르고, 이 갭의 기준으로 이 에너지가 얼마나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각각의 모든 나노 파티클, 갈륨 나이트라이드, 인디움 갈륨 나이트라이드, 갈륨 알스나이드, 다 다른 종류의 안티본딩 사이트랑 본딩 사이트, 즉 물질마다 다 다른 종류의 본딩 사이트랑 안티본딩 사이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만 얘기하면 당연하지. 왜냐면 이전에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다 얘기했고, 물질마다 다 다른 이 밴드갭 스테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트린직한 성질이 다르고, 정기적인 성질, 광학적인 성질 다 다른데, 왜냐면 흑강 영역이 다 다르니까. 문제는 같은 물질인데도 얘네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노파티클에서 이제 나노파티클이 갖고 있는 성질 중 하나인데, 어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같은 물질이어도 얘네들이 나노파티클이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그 정기적이나 광학적인 성질을 갖게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노파티클이 되게 신기한 물질로 치부가 되는데, 이걸 제가 좀 뒤에 넣을게요. 이거 왜냐면 일단 나노파티클 형성 먼저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물질마다 다 다르고, 이제 물질마다 다 다르지만,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사이즈, 이제 나노파티클에서 합성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이즈, 저희가 만드는 타겟 사이즈를 만드는 거, 아이덴티컬하게 만들어야 되고, 아이덴티컬하게 만들려면은 이전에 얘기했듯이 촉매가 필요하고, 용매가 필요하고, 열이 필요하고, 힛이 필요하고, 또 리간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리고 소스 당연히 이게 반응물, 그 프리커서 반응물들이 필요한데, 이 소스들이 필요한데, 이제 사이즈 컨트롤 하려면은 이걸 다 적용 이걸 다 컨트롤 해야겠죠. 촉매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용매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리간드 소스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저희들이 그리고 리간드, 이제 리간드가 어떻게 보면 사이즈 컨트롤러인데, 사이즈를 컨트롤하는 메인 요소가 리간드인데, 리간드랑 소스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을 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 유니포미티, 저희들이 10나노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 50나노가 섞여 있으면 안 되고, 10나노로 고르게 해야 되는데, 항상 저희들이 반응기가 있잖아요. 리액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리액터가 반응을 일으키는 시점, 반응을 일으킨다는 전제하에 반응이 이제 여기서 중점적으로 일어날 거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미니멀하게 일어날 거고, 항상 모든 위치에서 동일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합성을 하더라도 합성이 되는 지점이 있고 안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그 반응이 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뭐 스터링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좀 고압, 굉장히 하이 에너지 조건에서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고, 쉐이프 컨트롤, 로드, 와이어, 스피어 이런 것들도 이제 촉매, 특히 이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촉매 이 요소에서 사이즈 컨트롤은 이제 리간드랑 소스, 아, 열이죠. 열도 있죠. 열도 되게 중요하죠. 이 세 개가 이제 거의 메인이라고 하면 되고, 왜냐면은 이제 촉매는 약간 그 키네틱적인 거니까, 물론 좀 그 그걸 수도 있고, 이거는 리간드랑 반응 환경, 리액터 컨디션, 쉐이프 컨트롤. 쉐이프 컨트롤은 뭐 리간드일 수도 있지만 리간드보다는 용매랑 촉매 이쪽이 좀 더 강하고요. 실제로 반응 사이사이에 반응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들, 이제 얘는 이제 사이즈는 이제 얘네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너희들 더 이상 반응하지 마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리간드, 포스트 리간드가 어디 붙느냐에 따라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사실 이거 이렇게 나누는 게 맞나 싶은데, 왜냐면 다 조금씩 연관성은 있어서. 라지 스케일 신테시스, 이건 상용화를 위한 거고, 이런 반응 환경이 중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리액터가 커야 되니까. 이지 신테시스, 이건 뭐 당연히 쉽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소스가 이제 쉽게 만들려면은 이런 촉매나 용매나 이런 것들의 비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소스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십니다. 윅 리간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리간드들이 되게 많은 역할을 해요. 사이즈나 나노 파티클 형성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너무 많이 쓰거나 얘네들이 너무 강해 갖고, 뭔가 너무 나노 파티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금 나노 파티클을 만들려고 하면, AU 나노 파티클을 만들려고 하면 리간드들이 얘네들한테 너무 강하게 붙어 갖고, 오히려 금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성질을 내야 되는데, 이 리간드 자체가 이 금을 방해하는 이러한 그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제 파티클 스테빌리티,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디펙트가 없으면은 상대적으로 스테이블할 거고, 디펙트가 많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나노 파티클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트롤을 할 때 항상 조금 느리게, 좀 마일드한 분위기에서 천천히 성장시키는 게 물질 관점에서는 좋다. 물론 그게 상용화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 하고, 파티클 솔루빌리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제 파티클 솔루빌리티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은 몇 개를 외워두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합성하실 때 용매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여기 이제 소스 같은 걸 막 넣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걸. 왜 이러냐, 아무튼. 이런 소스 같은 거 다양한 걸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파티클들이 용매에 제대로 분산이 안 되면은, 얘들이 막 아래 깔려 있거나 막 오른쪽에 몰려 있거나 왼쪽에 몰려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반응이 고르게 안 일어나겠죠. 기본적으로 용매에 아주 잘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시작과 끝을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리간드가 대체 뭘까? 리간드가 뭘까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뭐 실험하시는 분들이니까 웬만하면 다 아시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 20 나노 프라이매틱 파티클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저희는 이거 자체로 만족해요. 20 나노를 타겟으로 했는데 얘들이 갑자기 40 나노가 되어 버렸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얘네들을 분산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리간드 인 나노, 여기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표면에 이런 처리를 해요. 약간 그 계명 활성제 이런 느낌이긴 한데,
자기네들끼리 이제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표면에 리간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들끼리 서로 밀쳐내요. 서로 밀쳐내면서 이제 나노 파티클들이 원래 놔두게 되면은 얘들이 이렇게 어그리게이션이나 어그몰러레이션, 어그리게이션은 이제 스테릭 스테빌리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얘들이 이제 서로 뭉쳐갖고 안정화가 되는 건데, 리간드 처리를 해주면은 그 이 파티클 사이즈대로 따로 존재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원하는 나노 파티클 사이즈를 얻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지만, 이러한 리간드들이 일반적으로 유기물이거든요. 뭐 thiol treated 리간드, 뭐 유기물 기반 리간드인데, 이 유기물이 결국에 그 나노파티클들의 이 전도성을 저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왠지 이해 가시나요? 왜냐면은 얘들이 겹쳐 있으면은, 나노파티클들 금속이라 칩시다. 금속은 굉장히 컨덕티브 하잖아요. 금속일 땐 전자가 아주 잘 흐를 텐데, 얘들이 이렇게 띄어져 있고 심지어 표면에 유기 처리까지 되어 있으면은 얘들이 전자가 이런 나노파티클들을 통해서 흘러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사이에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간드를 저희들이 너무 과하게 쓰면은, 리간드들이 어떻게 보면 사이징 나노파티클 사이징의 키 역할 하는데, 이제라고 한다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특히 전도성 물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얘네들이 이제 그 리간드들이랑 용매 안에 뉴클레이션, 그 저희들 소스 파티클들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성장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호모지니어스, 그리고 헤테로지니어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헤테로지니어스는 뉴클레이션 비긴 하면은 그 계속 얘들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쭈루루룩 성장하고 점점 커지는 거. 그러니까 한 가지 파티클이 계속 성장하는 거고, 이제 호모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게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나노 파티클들이 생성이 되고,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버블들이랑 같이 생성되는 거를 이제 호모지니어스랑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으로 나누게 되고, 점점 얘네들이 이제 크리스탈이 성장하고 이제 소스들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나노 파티클들이 용액 안에서 성장하는 거를 뉴클리에이션 스텝이라고 하고, 얘네들이 이제 가장 나노 파티클들의 형성에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있다. 이게 좋네.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는 약간 얘네들이 이렇게 당연히 이제 얘네들이 이제 반응을 하면서 생성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나노 파티클들이 생성되면서 이제 거기도 이제 다른 거랑 믹스처가 생길 텐데, 왜냐면 코프로덕트나 임퓨리티가 나올 테니까요. 호모지니어스는 얘들이 잘 디스퍼스 돼 있는 거고, 헤테로지니어스는 이제 그레인들끼리 좀 이렇게 그레인들끼리 서로 뭉쳐서 존재하는,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임퓨리티들끼리 따로 뭉쳐서 존재하는 이런 거를 이제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뉴클레이션 키네틱은 기본적으로 이제 리버서블 하죠. 슈퍼 세츄레이티드 솔루션일 때는 얘들이 이렇게 리버서블 하게 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뉴클레이션 프로세스는 웬만하면 빠른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뉴클레이션 프로세스를 봤을 때 얘네들은 이제 뉴클레이션 쪽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걸 결정 립이라고 하거든요. 결정 립 형성. 결정 립은 빨리 하는 게 좋고 그래야지 이제 한쪽으로 딱 치우친 딱 컨셉을 잡고 가게 되고 그로스, 이 뉴클리에이션 앤 그로스라고 하잖아요. 그로스는 느리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느리게 가야지 그만큼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디펙트를 형성하면서 잘한다고 했는데 잘할 때는 느리게 가야 되는데 처음에 이 씨드라고 해야 되나? 이 뿌리가 되는 거 있잖아요. 씨를 심어야 되는데 씨는 빨리 빨리 심고 얘네들을 이제 물로 가꿀 때는 느리게 가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뉴클레이션을 빨리 잡아주는 거에 따라서 이제 화학 반응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아주 크리티컬한 어 지점이라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아주 이제 원론적인 거로 가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뉴클레이션 이제 소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소스들이 이제 얘들끼리 이제 크리스탈을 유지하면서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 얘들이 이제 특정 이렇게 프라이메티 나노 파티클을 이건 그 크리스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어찌됐건 유닛셀들이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인터페이셜 에너지, 표면 에너지랑 볼륨 에너지 이제 전체 이제 볼륨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깁스 프리 에너지는 이제 볼륨 에너지에 대해서는 음의 값을 갖고 있고 인터페이셜 에너지는 양의 값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뭉치게 되려면 뉴클레이션 앤 그로스를 형성하게 되려면 얘네들이 이렇게 뭉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뭉친다라는 거는 인터페이셜 에너지가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특정 이렇게 토탈 깁스 프리 에너지 그리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뉴클레이션 사이트가 형성되는 그 지름을 이 지름의 기준을 이 깁스 프리 에너지가 최대치 되는 지점을 뉴클리에이션 사이트의 그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게 예를 들면은 그 이건 뭐 드랍렛 오브 워터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볼루메트릭 에너지고 인터페이셜 에너지 식은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볼루메트릭 에너지는 그 K 오버 볼륨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뉴클리에이션 이렇게 설명됩니다. 뉴클레이션 사이트 치면 되죠.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좋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손에 뭐 탄산에 뭐 손을 담그게 되면 이렇게 여기 버블들이 이렇게 끼잖아요. 얘들을 약간 뉴클리에이션 사이트라고 생성하면 되는데 뉴클리에이션 사이트가 크게 형성되면은 그레인들이 크게 자랄 확률이 높아요. 그 말은 즉슨 큰 나노 파티클들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 뉴클리에이션 사이트가 음, 시작부터 조금 크게 형성되면 되는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 결정립을 형성하는데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결정립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얘들이 이제 형성할 때는 이 유닛셀과 이 크리스탈 간의 인터페이셜 에너지랑 볼륨 에너지를 계산한 값으로 이 깁스 프리 에너지를 이 레디어스에 따라서 이제 그 레디어스에 따라서 쭉 그리게 되는데 이 깁스 프리 에너지가 최대치가 될 때 이 뉴클레이션 사이트랑
뉴클레이션 사이트 앤 그로스가 멈추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뉴클레이션 뉴 제가 약간 말이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뉴클레이션 뉴클레이션이 먼저 일어나고 얘는 이제 fast reaction, slow reaction.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서는 클래시컬 뉴클레 이 공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지금 어느 스텝이냐면은 이 스텝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안 자라요. 특정 뉴클레이션 앤 그로스가 일어난 다음에 얘네들은 자라는데 이제 한계점이 있는데 왜냐면 깁스 프리 에너지가 맥시멈이 되면 그 멈추는 건데 이 나노 파티클들이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어그리게이션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그리게이션이 이제 뉴클레이션 앤 그로스는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프라이메틱 파티클 프라이메리 파티클 1차 입자 얘들은 이제 2차 입자라고 하죠. 얘들이 이제 2차 입자라고 하는데 어그리게이션이 되었을 때 얘네들은 훨씬 더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고 어그리게이션이 된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로드 형태로 되어 있는 파티클 형 스프리컬한 모델로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결정지어주는 게 리간드의 역할이다. 아까도 리간드 이렇게 붙여놨지만 리간드의 역할을 얘들이 이제 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뉴클리에이션 앤 그로스랑 뭐 따로따로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인터페이셜 에너지, 볼륨믹 에너지 이 기준으로 이제 성장이 되고요. 이제 나노 파티클 시테시스 앤 솔루션.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그 뉴클레이션 앤 그로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여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나노 파티클들이 형성될 수 있는 거에 다양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얘네들이 그레인 그로스라면 이제 추가적인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뉴클레이션 퍼스트 스텝은 뉴클레이션 앤 그로스 그리고 여기서 어그리게이션이 되면 세컨 스텝으로 가게 되는데 세 번째 스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저희들이 용액에서 오스왈드 라이프닌 이게 뭐냐면은 용액에서 그레인들이 있을 때 어차피 어그리게이트 된 그 좋은 그림이 뭐가 있냐? 이건 이제 오스왈드 라이프닝은 이제 어그리게이션의 확장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스왈드 라이프닝은 이미 형성된 나노 파티클, 이미 어그리게이션이 된 거에다가 여기에 용액같이 약간 풀칠 같은 걸 살짝 해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여기 그레인 바운더리 이렇게 볼륨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미세하게 슥 붙는 현상을 오스왈드 라이프닝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좋다. 그러니까 약간 흡수. 그러니까 나노 파티클들을 여러분들이 합성하면 큰 나노 파티클들이 있고 작은 나노 파티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큰 나노 파티클이 좀 더 훨씬 더 크리스탈린하니까 적어도 작은 쪽에 있는 그 나노 파티클들을 조금 이렇게 파티클들을 좀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알갱이 같은 거를 이렇게 얘가 좀 빼내고 얘들을 이제 큰 파티클들을 흡수해 가지고 더 크게 형성되는 거. 그러니까 총 메커니즘은 어그리게이션에서 웬만하면 리간드에서 끝나지만 더 키우고 싶을 때 또는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을 때 오스왈드 라이프닝을
유도해서 가질 수 있다. 근데 이게 주로 오스왈드 라이프닝을 할 때는 나노 파티클 사이즈가 각각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조금 인호모지니어스한 경우 그렇게 많이 하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들이 이제 뉴클리아이 파티클이 되거나 아니면은 저희들이 이제 파티클 형태로 가루 형태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제 이렇게 방막에 깔아갖고 어느 सब스트레이트를 두고 기판 기판을 두고 성장시킬 수 있고요. 아니면은 말 그대로 용액 속에서 파티클 상태로 자체적인 그로스를 시킬 수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찐필름이랑 파티클 상태가 굉장히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방막 쪽으로 많이 했고 파티클도 만들긴 했지만 방막 쪽으로 좀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제가 이제 이제 방막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이제 컨주게이션 앤 어그리게이션은 이제 얘네들끼리 이제 모양 이제 컨주게이션이 이제 어그리게이션과 이제 컨덴세이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그런 건데, 이제 어그리게이션도 이제 말 그대로 뭉치는 거고요. 사실 이제 파티클들이 뭉치면서 얘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스포리컬해지냐 어그리게이션이 되냐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음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파티클 컬리전이 되면 얘들이 스프리클하게 되거나 아니면 서로 이제 심지어 뭐 안 뭉칠 수도 있겠죠, 컬리전이 되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표면에 처리를 안 해주게 되면 이렇게 어그리게이션이나 이제 그 서로 뭉치는 컨덴세이션 이제 위주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얘네들이 리니어하게 붙어 있냐 아니면 다 흡수하느냐 이런 것들은 공정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다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프라이매틱 파티클이 있을 때 이제 뉴클레이션 사이트를 빨리 형성하기 위해서 열을 한번 쓱 가해주고, 여기서 이제 뉴클레이션 빠르게 일어나고, 여기가 이제 뉴클레이션 사이트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로스 이 피리오드 이 급격한 구간이 이제 그 뉴클레이션 구간이고, 여기가 이제 그로스 어느 정도 이제 특정 연력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딱 성장이 멈추는 뉴클레이션 사이트를 완성시키는 사이즈를 완성시키는 구간을 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이제 쭉 내려가는 구간이 이제 어그리게이션 또는 시간을 주면서 서서히 얘들의 사이즈를 어그리게이션이든 어그몰러레이션이든 증가시켜주는 그런 영역을 얘기합니다. 신터링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열 처리하는 구간인데요. 열 처리를 하다 보면은 커져요, 점점. 그 이유가 뭘까요? 어그리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뉴클레이션 사이트에서도 열 처리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은 뉴클레이션에 의한 뉴클레이션이 한다. 열 처리에 의한 그 어그리게이션 또는 어, 그로 어그리게이션 또는 스텝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왜냐면 여기도 이제 파티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긴 파티클들이 적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흡수당하는 거죠. 다 서로 이렇게 뭉치고 설키면서 흡수되는 그러한 현상을 이제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터링이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열 처리하면 되는 거고, 이제 오스왈드 라이프닝은 이제 그 다음 단계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어그리게이션이 된 다음에 그 어그리게이션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얘네들을 미세하게 다시 표면에 살짝 여기 그래도 바운더리가 보이시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바운더리가 보이시잖아요. 이 바운더리 같은 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미세한 약간 용액 같은 걸로 재조립한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표면들을 재조립해 가지고 흡수시켜 갖고 얘들을 좀 더 일체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오스왈드 라이프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그몰러레이션, 이제 프라이머리 파티클이 있고, 이제 잠시만요. 프라이머리 파티클이 있고, 이제 그 얘들이 겹치게 되면 어그몰러레이츠가, 이제 어그몰러레이츠나 어그리게이츠나 사실상 똑같은 건데, 어그몰러레이션은 좀 더 큰 스케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그리게이츠가 일어나긴 하는데, 어그몰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크게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즈가 다른 그 팩터를 생각하시면 오히려 훨씬 편하십니다. 나노 파티클 프로퍼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일단 이번 수업은 끝내도록 할게요. 이제 어찌 됐건 얘네들이 이제 나노 파티 프라이머리 파티클에서 세컨더리 파티클, 그리고 더 크게 뭐 어그몰러레이션이나 오스왈드 라이프닝으로 이렇게 커진다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얘네들이 뭐 커지는 건 커지는 거지만, 금이 커지면 어차피 우리가 볼 때 금은 이렇게 생겨 먹은 애들인데, 얘들이 아, 안 돼. 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나노 파티클 자체가 이제 어차피 금은 금 아니냐 하는데, 얘네들이 나노 파티클 형태로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 스테이트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제 컨덕션 스테이트랑 이제 안티본딩 스테이트랑 밸런스 스테이트랑 이걸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이 지금 똑같은 금인데 얘들이 뭉쳐 있냐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 스테이트가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뀔까요? 그거를 저희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주 단순한 심플한 케이스라면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 그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에너지 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이건 보라색이고 하나 빨간색이니까, 뭐 보라색은 뭐 300까지는 아닐 텐데, 350 나노 영역이 있다고. 그럼 이제 밴드갭이 큼. 얘는 이제 한 550, 600 모르겠네. 아무튼 얘는 밴드갭이 작겠죠. 얘는 밴드갭이 작은 애고 얘는 큰 애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노 파티클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이러한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를 통해서 얘들의 파티클이 작게 존재하는지 낮게 존재하는지 알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벌크 기준에서 얘들의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있는데, 어찌 됐건 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밴드갭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는 안티본딩 스테이트랑 본딩 스테이트의 결합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본딩 스테이트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 말은 즉슨 나노 파티클들이 커지면은 이 본딩 스테이트랑 안티본딩 스테이트들이 늘어나는 건데, 늘어나면서 에너지 스테이트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 에너지 스테이트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갭들이 굉장히 내로우 되는 현상을
이제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크면은 밴드갭이 낮고 작으면은 밴드갭이 큽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편하면 나노 파티클들 크다 또는 벌크 그럼 나노 파티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한 가지 결합 단순히 뭐 아이오닉 본딩, 코밸런트 본딩이 주겠지만 거기서도 이제 수많은 변수 결합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페로보스카이트 구조라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유니셀 기준에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결합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여기엔 지금 수천 수만 가지의 디펙트들이 있을 텐데 특히 나노 파티클엔 유니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소한의 유닛이라 생각하면은 나노 파티클에는 지금 뭐 안에 인터스티셜 디펙트 뭐 서브스티튜션 디펙트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에너지 상태 즉 통계적으로 수많은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존재하게 된다. 수많은 에너지 스테이트가 존재하게 되면 그만큼 이 안티본딩 사이트랑 본딩 사이트의 에너지 형성 그 레이어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얘네들은 굉장히 작은 밴드갭을 갖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다양한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게 불안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다시 거기서 에너지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이러한 어, 나노 파티클 사이즈에 따라서 이런 에너지 포지션이 바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즈에 따라서 어느 정도 벌크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아무리 더 생겨도 더 크게 만들어도 미세하게 미미하게 변할 텐데 이렇게 나노 사이즈일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작을 때는 밴드갭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저희 리간드죠. 리간드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사이징 컨트롤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분명 제가 만든 샘플은 아니지만 네, 여기 리간드가 분명 100%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인데 기본적으로 작은 나노 파티클들이 있을 땐 밴드갭이 이제 좀 크게 형성이 되고 작게 형성이 된다. 에너지 스테이트의 수가 다르고 얘들이 훨씬 더 내로우되어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를 갖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다양한 디스플레이 소재 많이 쓸 수 있고 심지어 카본 소재도 이러한 식으로 많이 모디파이 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세라믹이나 금속 이런데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반드시 사이즈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물질의 리간드로만 조절하냐 그거 외에도 이제 표면에 이제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를 변형시켜 갖고 표면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를 변형시킨다라는 거는 그것도 리간드랑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코어는 동일한 메탈이나 아니면 카본 퀀텀 닷인데 표면에만 이렇게 특정 처리를 해가지고 사이즈를 바꾸거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를 통해서 얘들의 그 안티본딩과 본딩 사이트의 그 갭을 저희들이 조절할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광학적인 거를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뭐 사실 이렇게 이해하기 잠깐만요. 경보 같아서 아 뭔가 되게 많네요. 이제 나노 파티클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들이 뭐 다양한 모디피케이션 쉐입 같은 것도 하고 이제 뭐 다양한 처리를 해가지고 뭐 사이즈도 바꾸고 이렇게 뉴 프로퍼티 표면에 이제 옥시데이션 스테이트 바꾸거나 아니면 표면 처리를 해가지고 사이징 컨트롤을 해서 심지어 다양한 사이즈와 정기적 밴드갭이 작은 거는 전기 전도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기적인 프로퍼티를 얘기할 때 나노 파티클의 정기적인 프로퍼티를 얘기할 때 당연히 금속이면 좋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뭐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을까요? 하면은 밴드갭이 작은 게 무조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같은 물질인데 이 사이즈가 좋을까? 이 사이즈가 전도성이 좋을까 했을 땐 작은 게 전도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노 파티클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얘들이 이제 저희들이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작은 나노 파티클들을 분석하려고 하면은 측정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빛의 산란 메커니즘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파티클이 여기 있어요. 파티클이 있으면은 파티클을 여기다 빛을 쏘게 되면 폴라라이제이션 빛을 쏘게 되면 얘들이 이제 튕겨 나가는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 광학적인 성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해 산란하고 레일리 산란인데요. 미해 산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스웰 이쿠에이션 여러분 열심히 푸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뭐 광학 수업이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간단한 원리를 설명해 주면은 나노 파티클들이 이제 그 나노 파티클들이 이제 크게 되면은 입사하는 빛이 있고 빛이 이제 그 총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투과, 반사, 반사 또는 이제 스캐터링, 튕겨나감, 굴절이라 하죠. 그리고 이제 흡수. 이제 트랜스미션. 그리고 리플렉션. 이거의 합은 항상 1이 돼야 돼. 이건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세 가지를 더했을 때 이제 1이 돼야 되는데 파티클이 크면은 트랜스미션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디텍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디텍터 위치가 여기인데 여러분 IR을 찍으시던 뭐 XPS 찍으시던 이제 뭐 특정 포지션에 이제 디텍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제 리플렉션이 많이 일어나면 디텍터에 그 이 나노 파티클에 대한 정보를 얻기 되게 쉬운 그 수치를 잘 갖다 줘요. 잘 갖다 주는데 나노 파티클들이 작잖아요. 그 나노 파티클에 어떤 화학적 구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작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빛을 반사를 시킵니다. 튕겨내요. 그러면은 우리가 디텍터가 여기 지금 왼쪽에서 빛을 쏘는데 디텍터가 뒤에 있으면은 쏘는 위치랑 디텍터랑 같이 위치해 있으면은 이게 포지셔닝이 안 맞겠죠. 그 설비의 그 모양이 그 제대로 안 맞게 되면서 설치하기가 힘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디텍터는 미해 산란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야지 측정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하늘 보면은 이제 레일리 스캐터링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는 파티클들이 이제 되게 미세 파티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미해 스캐터링은 이제 저희 햇빛에 닿으면 바로 눈으로 바로 지킹을 하는데 레일리 산란은 이제 너무 나노 파티클들이 많으니까 눈에 이제 빛이 직방으로 쏘는 게 아니라 산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이제 다양한 산란 메커니즘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수많은 엄청 작은 파장 사이즈의 나노 파티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노을을 볼 때 해를 보는데 이렇게 하늘이 보이고 하는 것들도 약간 다 반사되는 굴절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가 직방으로 눈에 들어오면 저희는 빨간색밖에 못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노을 푸른 바닷가에 반사되고 이런 빛을 볼 수 있는 게 다 레일리 산란에 의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미해 스캐터링은 파티클들이 클 때 뭐 이제 어 이제 10 마이크로, 100 마이크로, 뭐 1 마이크로, 뭐 0.1 마이크로도 되게 큰 건데 레일리 산란은 이제 1 나노 대, 수 나노 대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고 레일리 산란 같은 경우 저희가 굉장히 보기 힘든 산란 저희들이 관측하기 되게 힘든 산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연계에는 쉽지만 저희들이 특정 분석을 할 때 레일리 산란을 일으키는 물질이라면은 굉장히 보기 힘들다. 근데 이게 역학관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걸 R주로 돼야죠. 스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레일리 스캐터링이랑 미에 스캐터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는 아무리 레일리 미에 스캐터링하고 레일리 스캐터링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야, 보자.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그러면 레일리는 이제 반사되는 빛이 강하니까 이제 투과되는 빛이 적기 때문에 보기 이제 이 파티클에 대한 정보를 얻기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렵죠.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레일리를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빛을 웨이브랭스잖아요. X축이 웨이브랭스예요. 그 말은 즉슨 웨이브 랭스는 에너지를 빗대서 얘기했어요. 에너지는 HP 오버 1240 나누기 플랑크 상수랑 웨이브랭스랑 이렇게 합한 거를 1240에 나눠주면 나는데, 웨이브랭스가 이렇게 작다라는 거는 에너지의 역수기 때문에 엄청 센 에너지 주잖아요. 그러면은 레일리 영역에 대한 레일리 영역 파티클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빛을 엄청 세게 주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빛을 엄청 세게 주게 되면 실제 장비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웬만하면 이 빛 에너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노 파티클을 측정하고 싶은데, 이 용액 같은 거 있잖아요. 용액 같은 게 타거나 이 빛 에너지를 받아갖고 얘네들이 추가적인 어그리게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수만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리퀴드 파티클 카운터라는 게 용액 안에 나노 파티클들을 솔솔 뿌려요. 디스퍼스 시킨 다음에 흘려가면서 레이저를 쏴주면서 거기서 이제 반사되는 빛을 통해서 이 파티클에 대한 정보, 사이즈나 성분은 아니에요. 성분은 이제 뭐 FTIR이나 엑스프레스 찍어야 되겠지만 이런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데, 빛을 세게 주면 측정은 되는데 이 용매가 타거나 아니면은 이 파티클들이 뭐 진짜 파괴가 되거나 진짜 너무 높은 에너지는 파괴가 되거나 해가지고 어 리스크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하는 거는 이렇게 그 센서들을, 왜냐면은 이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뒤로 가는 빛들이 많아진다 했잖아요. 앞으로 가는 빛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디텍터란 전자에 디텍터를 이렇게 이쪽에도 달고 위쪽에도 달고 막 여러 군데 달아요. 여러 군데 다는데 여러 군데 달아갖고 이제 모든 스캐터 되는 빛이 포집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는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비싸요. 비용이 진짜 막 원래 이거 하나만 있는 거는 한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사는 게 이 근처에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붙였다고 50억이 되고 막 10억이 되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되게 큰 문제가 있다. 하지만 빛의 세기를 늘려서 이론적으로는 측정을 할 수 있다. 그게 나노파티클들의 성질이고 그 나노파티클들에서 일어나는 광학적인 원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모든 거의 기초는 이 유닛셀 그리고 파티클 시오리에서 오게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걸 알아봤으면 좋겠고, 제가 자료 올려드리고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들 주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